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AI 과잉 투자에 따른 우려 이게 좀 진정이 됐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들이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했던 게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걱정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상승하고 걱정 요인이 완화가 되면서 지수가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트럼프 관련된 정치 경제적 변수, 일본 총선 이런 것들이 약간 노이즈로 작동할 수는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했고요. 뭐 화학, 기계, 전기전자 이런 대형주들 매수한 반면에 운송장비 업종은 아직까지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컴백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대형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올랐고 그 외에 뭐 태양광, 증권, 엔터, 로봇 등등 오늘은 뭐 특징주를 꼽기가 좀 애매하죠. 워낙 많은 종목이 올라가서 특징주보다는 그냥 다 올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였고 근데 양 두 나라의 오른 이유는 좀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AI 변수,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안도감을 주면서 올라간 거고 일본의 총선 결과 제2의 아베로 불리우는 그런 어떤 정책이 또 펼쳐지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어쨌든 다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오른 스토리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 코스피는 역시 뭐 주말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2주 연속 하락은 없었다 이번 강세장 국면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첫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오늘 5,300원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좀 의미가 좀 있는 게 이게 오늘 분 차트거든요. 코스피 1분 차트를 보면 이게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동안에 시장 변동성도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또는 일단 좀 정리해 놓고 보자. 또 설 전이고 하니까 현금화하려는 매도가 제법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매도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걸 따박따박 받아내면서 지수가 비교적 옆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밑으로 한번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법했는데 이제 매수세가 평소보다 상당히 강하게 가동이 됐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매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좀 찜찜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저 21선을 위협하면 신용이 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용 투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우리가 신용잔고 이외에 스탁론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지난주 금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신용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지수가 갑자기 더 폭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최대한 넉넉하게 지난 금요일 저점 대비 아주 넉넉하게 올려다 놓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꽃감이라는 표현을 드렸죠. 저 양봉 하나하나를 빼먹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라온 게 그냥 단타로 들어온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 마지막에 나왔던 큰 양봉 저걸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밑으로 삐져나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그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그냥 삐져나간 거 그냥 하루 튄 거로 퉁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동안 이제 올라왔고 올라온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반등은 이래저래 의미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던 뉴스는 우선 첫 번째는 AI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지금 1,000조 넘게 투자한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 FCF, 그러니까 잉여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고 뭐 자유현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게 뭐냐면 그냥 한번 쉽게 얘기해서 이제 투자하고 남는 현금. 그러니까 돈이 회사에 잔뜩 있고 100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투자를 한 50조 할 거고, 그럼 이제 남는 현금이 50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면 회사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유현금이 되게 줄어들 텐데, 현금이 계속 줄어들면 그 기업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기본적으로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젠스랑이 이걸 갖다가 이제 불식시켜주는 발언을 지난 주말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는 정당하고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스카이하이. 그러니까 뭐 저걸 이제 보통 표현할 때 하늘을 찌를 듯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하늘을 찌를 듯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AI에 돈을 쓸 거고
계속해서 두 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제곱으로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이런 형태로 계속 지출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컴퓨팅 성능이 두 배가 되면 오픈 AI나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매출이 4배로 성장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투입하는 거는 정당하고 계속되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 이제 동영상에 관심이 좀 있어서 AI로 AI 동영상으로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젠슨왕이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AI에 대한 자신감이 물론 이제 젠슨왕이 칩을 만드는 업체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려가 좀 과도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대만이 이거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던데 TSMC가 미국의 40%를 생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TSMC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40%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압박을 가했잖아요. 근데 대만 쪽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제 뒤어서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 뉴스 딱 보고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미국이 그 압박하는데 선을 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저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좀 더지요. 막 이렇게 압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에다 지으면 비용이 더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용도로 짓는 것까지는 뭐 지을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 같은 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만이 저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도 아니 대만도 저렇게 안 되는데 우리라고 더 투자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어서 뭐 요 뉴스도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 해석이 되는지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 속에서 주말에 이제 미증시에 워낙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고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이후에 세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로 올랐을 때가 딥시크 쇼크로 폭락한 다음 두 번째가 트럼프의 관세 쇼크로 폭락했던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육박할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번 AI 상황 자체, AI 과잉 투자론 이런 거를 딥시크 쇼크나 관세 쇼크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을 덜어내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걱정했던 걸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일단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복원시켜 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뉴스들은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 단독 딱 우리나라에서만 공급할 것 같다. 그 마이크론은 공급 저기 못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태양광주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저 태양광을 통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 근데 저게 실현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서는 낮과 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24시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죠. 밤에 쉬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는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따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만들 수만 있다라면 이제 그거는 효율 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 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증권주가 이제 장중에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 조금 눌리긴 했지만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1조 6천억, 이게 사상 최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거래량 추이 봐서는. 그래서 증권업종이 이제 실적으로 올라간 게 있었고, 하나 제가 조금 오늘 걱정했던 건 주말에 이제 일본 총선에서 이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서 이제 저게 세금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아예 그냥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럼 금리 올라가고 엔화 약세돼서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살짝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서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돼서 재료 노출로 일단은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일본의 금리라든가 엔화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9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차트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 사이클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선 정도까지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지난주 21선에서 튕겨 올라간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올라가서 웬만하면 저 21선을 또 봐서는 안 돼요. 차라리 박스권으로 갈지언정.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위치에서 좀 버텨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하면서 태양광도 동시에 하는 코스닥의 종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주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오늘 또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컴백, 그러니까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SM은 에스파. 저는 사실 에스파를 잘 모르거든요. 에스파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주요 뉴스로 이제 에스파의 컴백이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핑클만 해도 제가 나이 먹었을 때 조금 이제 나 20대 때 저기라서 하여튼 저 여자 잘 모릅니다, 요즘 아이돌은.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세 증권은 재료가 더 있어가지고 다른 증권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과 상법 개정 관련된 기대감이 또 지주회사들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뭐 근데 사실 뭐 오늘 오른 종목이 하도 많아서 뭐 특징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는 오늘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폭의 절반 정도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시총 다시 1,000조 원에 근접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총 20위까지 다 올랐거든요. 상위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뭐 이것도 역시 뭐 특정 업종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뭐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시가총액 2, 3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시총 한번 10위까지 평균 상승률 보세요. 대형주 평균 상승률이 4% 넘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탑10 내에서 평균 상승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냥 오늘 웬만하면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수급에서 오늘 특징이 뭐 제가 이제 주말에 저기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고, 이제 거의 매도 여력이 다 돼서 이제 선물은 매수로 바뀔 것 같고, 그게 이제 현물 매수까지 끌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다행히 오늘 선물 매수로 들어왔고, 기존에 이제 더 매도할 여력이 없는 단계라고 저는 봤는데 그 위치에서 다행히 돌아섰습니다. 근데 저걸 뚫고 내려가는 정도면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 아래로 때린다라는 거라서, 그런 우리가 모르는 뭐 초대형 악재가 있나 이렇게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게 들어와서 그냥 최근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완전히 매수로 돌아섰다 이거로 해석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개를 순매도 집중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아직까지 매도예요.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판 것 같아요. 오늘 판 쪽에서 판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저걸 갖다가 커버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는 아예 매수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두 종목은 조금 덜 들어와가지고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정도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세 종목이 다 순매수로 바뀌어야 이제 외국인들이 온전히 이제 매도가 끝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순매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금융 투자가 워낙 매수를 많이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1조 5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두 종목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신 이제 엔터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YP나 YG나 SM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외국인 이제 엔터주를 좀 사들인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 뭐 이런 레인보우 로봇, 뭐 ABL 바이오,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3,000당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뿌려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 시총 상위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특징,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뭐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젠슨왕 발언 가지고는 일단 한 번은 올려놨고, 추가적으로 올려놓는지는 사실은 미국이 그냥 S&P 500은 박스권이거든요. 7,000포인트 상단으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단 근처까지 와 있는 거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저 발언 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냐. 사실 좀 미국이 달라진 건 있죠. 예전에는 지금 이제 은퇴하긴 했지만 버핏의 발언 가지고 투자자들이 열광하면서
걱정하다 매수로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핏보다 이제 젠스랑의 발언에 더 민감해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약발이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저 대법원 일정이라는 게 관세 관련된 위법인지 여부가 20날 이제 판결하지 않을까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대법원 일정 앞두고 트럼프가 혹시 또 관세 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을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총선 이후에 금리라든가 엔화 환율의 어떤 변수가 또 시장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매수는 반쪽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팔던 애들을 매수로 돌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화요일에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뭐 반도체 엔터 뭐 로봇 증권 지주사 태양광 등등이 올랐는데 뭐 이렇게 다 올라가긴 어렵고 제가 이제 과매수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로 이제 피크는 친 것 같다고 과열기는 그러니까 피크를 치긴 했지만 아직은 이렇게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와 하고 다 밀고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또 이제 이후에는 또 차별화 장세가 또 나올 텐데 뭐 이제 뭐 오늘 이후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이 뭐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 돈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다시 109조 원 됐거든요. 네, 109조 원 돼서 이틀 동안 8조 원 다시 늘었고 신용잔고도 하루에 4천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 같으면 신용 늘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은 신용 대비 예탁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신용 걱정할 단계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가 설 연휴 직전 주잖아요. 보통 설 연휴 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들이 설 때 자금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불확실성을 연휴 기간에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금을 만들어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계속 들어오면 정말 주식시장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기를 뭐 10만까지는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니까 이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